볼캡 제작이나 모자 공장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시죠? 광고에서는 소량 제작 가능, 단가 저렴 이런 문구가 넘쳐나는데 막상 견적 받아보면 생각보다 비싸서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싼 업체를 골라 주문했는데 완성품을 받고 나서 퀄리티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러한 업체들은 이미 수천, 수만 장 찍어놓은 민무늬 모자에 로고 인쇄만 얹거나 패치만 붙이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주문을 받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브랜드용 볼캡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시려는 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제 의류 브랜드급 퀄리티의 볼캡 모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볼캡 제작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알게 된 실패 없는 꿀팁을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볼캡을 만들기 전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브랜드 퀄리티에 맞는 볼캡을 만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됐다면 함께 보시죠. 볼캡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챙이 있는 모자를 흔히들 볼캡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볼캡이 아닙니다. 볼캡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앞판, 챙, 뒷밴드, 안감, 라벨, 이 5가지 파트가 모여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볼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판은 로고나 디자인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모자의 전체적인 느낌을 결정짓는 부위입니다. 챙은 얼굴형을 보완해주고 전체 착용감을 결정하는데 길이, 폭, 구부림의 정도로 완전 다른 형태의 볼캡을 만들고요. 뒷밴드는 사이즈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스냅백, 버클, 벨크로 등 어떤 부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볼캡을 부르는 명칭도 바뀌죠. 안감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착용감과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마지막 라벨은 작은 디테일이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성하는 마침표 같은 파트입니다. 볼캡은 겉으로 봐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 파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떠한 디테일을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안에 어떤 디테일을 담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바꿔주거든요. 원단 선택의 중요성.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볼캡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면 볼캡 제작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건 원단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건 면 원단인데 내구성이 좋고 가장 무난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볼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 원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님 원단, 이렇게 2가지 원단을 꼽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2가지도 원단 회사마다 정말 다양한 원단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면 원단인데도 두께, 밀도, 촉감이 다 다르고 데님 원단도 워싱 처리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즉 제작자의 입장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무드와 가장 잘 맞는 원단을 고르는 과정이 볼캡의 전체적인 인상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워싱입니다. 워싱은 원단을 한 번 더 가공해 자연스러운 색바램이나 빈티지한 무드를 주는 방식인데 워싱 원단을 씀으로써 훨씬 부드럽고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 워싱 원단은 전체 롤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원단을 구매하게 되면 원단을 커다란 롤 단위로 구매하게 됩니다. 워싱 원단은 같은 롤 안에서도 색이 더 진하거나 옅은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수백 개, 수천 개를 생산할 때마다 색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양을 한 번에 확보해 최대한 비슷한 톤으로 생산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커다란 대량 생산, 몇천 개, 몇만 개 단위로 들어간다면 차라리 원단을 따로 확보해 자체 워싱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간단할 수 있지만 이건 소량 제작에서는 비용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내가 만들려는 볼캡의 어떤 원단을 선택할지 먼저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싱 원단을 사용할지, 내가 생산하려는 모자 수량만큼의 원단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3단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볼캡의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볼캡의 핏과 형태. 볼캡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앞판의 형태, 챙의 길이와 각도, 전체적인 핏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자가 됩니다. 먼저 앞판입니다. 딱딱하게 세워져 있는 하드 볼캡은 클래식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부드럽게 흐르는 소프트 볼캡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무드감을 주죠. 다음으로 체크할 부분은 챙인데요. 챙이 넓고 길게 뻗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과하면 착용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짧거나 곡률이 큰 챙은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인상을 줍니다. 즉 볼캡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바로 이 핏감인데요. 제작자가 표현하고 싶은 브랜드의 무드를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는 결국 핏감에서 갈립니다. 전문적으로 의류 디자인을 해본 분들이라면 업체의 디테일한 사이즈 가이드만 제공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자와 비슷한 레퍼런스 샘플을 준비해
준비해서 업체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샘플 하나만 있어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 뉘앙스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도 제작 방향을 훨씬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로고 적용 방식. 볼캡에서 로고는 곧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위치에 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수는 입체감 있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프린팅 방법은 컬러 표현이 매우 자유롭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약해 모자를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찢겨나갈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 패치와 라벨은 개성 있는 브랜드 감성 표현과 최근 트렌드에 꽤나 잘 맞는 로고 활용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자수입니다. 프린팅이나 패치는 특별히 그런 디테일을 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자칫 잘못 작업되면 금방 싸구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수는 브랜드 퀄리티를 확실히 높여주고 실제로 가장 오래가며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로고 위치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앞판 정중앙에만 넣는 게 아니라 모자 챙 위에 작은 로고를 새긴다거나 혹은 뒷면 스트랩 위에 포인트를 준다거나 측면 패널에도 심플하게 배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독특하고 디테일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여러분 브랜드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로고 배치 방법을 꼭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자재의 중요성. 볼캡을 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원단과 로고에만 집중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디테일들이 전체 퀄리티를 결정하는데요. 첫 번째는 뒷부분 버클입니다. 철제 버클을 쓰면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 원단을 접어넣는 방식은 가볍고 캐주얼한 무드를 줍니다. 두 번째, 끈 마감 처리. 남는 끈을 밖으로 노출시킬지 안쪽에 숨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소재로 처리할지까지 꼼꼼히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라벨인데요. 워싱 라벨과 브랜드 라벨 모두 소재와 색상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라벨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느냐에 따라 브랜드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꼭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감인데요. 브랜드명을 인쇄한 테이프를 넣거나 안감 전체 색상을 브랜드 무드에 맞춰 통일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싸구려 볼캡과 명품 볼캡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작 수량 및 단가. 볼캡 제작에서 단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원단과 자수입니다. 원단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비싼 원단을 사용하느냐가 전체 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면툴과 특수 워싱 원단, 고밀도 원단은 단가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볼캡을 만들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원단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수에서는 로고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또 얼마나 넓은 영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공임 차이가 크게 납니다. 다음은 제작 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개 이하 수량으로 판매용 커스텀 볼캡을 제작하는 건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단가가 너무 높아지고 제작 공정도 비효율적이라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 제작을 원한다면 차라리 이미 제작된 기본 볼캡에 로고만 넣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 원하는 색상의 기본 볼캡을 확보하고 그 위에 자수를 얹거나 패치를 부착해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정밀하게 원하는 모자의 디테일과 핏감 등은 살리기 어려우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개 이하의 소수량을 커스텀 볼캡을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브랜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요. 이미 판매가 잘 되고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다면 100개 내지 200개 선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작하고 판매하는 초보자라면 최소한 300개 단위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본격적으로 볼캡 모자를 커스텀 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수량이 늘어날수록 단가는 눈에 띄게 낮아지고 결국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전 커스텀 볼캡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와, 볼캡 제작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챙겨야 될 게 많네. 내가 이걸 다 챙길 수 있을까? 맞습니다. 원단, 핏, 로고, 부자재, 수량과 단가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체크하려면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이걸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수백 개, 수천 개 제품이 한 번에 악성 재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순간에 굿즈맨이 필요합니다. 굿즈맨은 단순히 모자 제작만 하는 공장이 아니라 원단 샘플부터 시작해 핏 설계, 로고 디자인 검토, 부자재 선택과 디테일 컨설팅, 샘플 검수와 본 생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느낀 볼캡 제작 쉽지 않다는 고민을 굿즈맨이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볼캡 제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폼을 작성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굿즈맨이 여러분의 첫 볼캡 모자 제작을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굿즈 제작에 관한 더 많은 인사이트와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